죄송합니다. KT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서 인터넷이 잠시 끊겼습니다. 다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P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P값인데 양측 검정이니까 우리가 그 값을 계산해서 2배를 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니까 왼쪽 꼬리에 해당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P가 P0였을 때 X가 그 표본에서 계산한 값, 소문자 X, 이것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해서 왼쪽 꼬리의 넓이가 되겠죠. 이것을 2배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P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에 맞게 이 값을 대입해 봅니다. 여기 소문자 X의 값은 표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8채의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은 8이고요. 그래서 X가 8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서 주장한 이 업체, 이 건축업자가 주장한 이 내용은 P0가 0.7이었습니다. 70%. 그래서 P0에다가 0.7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그 왼쪽 꼬리의 넓이는 P가 0.7일 때 X가 8 이하가 되는 확률. 그걸 계산하면 되고요. 양측 검정이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2배.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지금 이항분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0.7이 되는 그 이항분포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누적 이항분포표를 보는 방법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항분포표는 여기 표본의 크기 n이 15입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 p는 0.7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분포표, 분포 함수는 b x 세미콜론 15, 0.7이지요. n은 15, 그리고 p는 0.7. 그렇죠? 예. 그리고 x가 8 이하다라는 이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x가 8 이하라고 하면 0부터 0, 1, 2 해서 8까지. 그렇죠?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적 이항분포표를 바로 이용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x가 0일 때부터 8일 때까지를 다 더한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누적 이항분포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뒤에 누적 이항분포표가 있습니다. 예, 그 표본의 크기에서 15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R의 값에서 우리 8까지 더할 거니까 0부터 8까지 더해 놓은 이 값을 찾고요. 성공 확률 P에서는 0.7을 찾으시면 됩니다. 0.7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고요. 8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만나는 곳에 여기 수가 있어요. 0.1311이죠. 그래서 이 확률은 0.131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조금 전에 표에서 찾았어요. 0.1311. 그렇다면 P값은 여기에 2를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0.2622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P값을 유의수준하고 비교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의수준이 P값 이상이 되면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유의수준 알파는 0.1이었어요. 그렇죠? 유의수준 알파가 0.1이었으니까 거꾸로 P값이 유의수준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장이라는 것은 이 건축업자의 주장,
0.7, 70% 이걸 부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작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다르다라고 놓고 양측 검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해서 건축업자가 주장했던 값, P가 0.7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값, 이것을 우리가 의심을 했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심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하고 기각하지 못했을 때 하고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규모 표본을 가지고 예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표본일 때 얘기를 해볼게요. 대규모 표본은 앞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대규모 표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선은 n이 30 이상이 돼야 되지요. 그래야 대규모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대규모 표본 얘기를 할 때 특별하게 여기처럼 이항 분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 즉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죠.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NP 햇과 NQ 햇이 값이 둘 다 5 이상이다라는 추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정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비율 얘기할 때는 대규모 표본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n은 30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np와 nq, 즉 np 햇과 nq 햇이 값이 5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에 우리 정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표본 비율 P햇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연습을 했습니다. n분의 x를 가지고 계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계산했었어요. 앞에 시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표본 비율 P햇, 즉 n분의 x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은 평균이 모비율하고 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 됐었고요. 기억하지요?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였어요. 그러니까 표준화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본 비율이 그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이 대규모가 되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하는 것은 이제 여러 번 연습이 됐죠? 그렇죠? 주어진 확률 변수는 P햇이고 P햇을 가지고 표준화할 거니까 P햇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그걸 표준화해서 Z를 만들면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렇죠? 그럼 P햇을 가지고 우리 표준화하는 방법은 Z를 만드는 방법은 P햇의 표준 편차분의 P햇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PQ예요. 그 주어진 확률 변수 P햇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P햇의 평균은 P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Z는 이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루트 n분의 PQ분의 P햇 마이너스 P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렇다면 이 Z라는 이 값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준화했으니까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P햇에 대해서 표준화해서 Z가 Z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장은 항상 똑같죠.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값 P0를 선택을 해서 P가 P0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P가 P0보다 작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는 반측 검정, P가 P0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은
양측 검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크다, 작다는 단측 검정, 예, 다르다라는 것은 양측 검정, 예, 이렇게 예,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립가설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귀무가설은 예, 어떤 경우가 되던 P는 P0다. 예, 전부 귀무가설은 다 똑같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예, 통계량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P가 P0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Z라는 값에다가 P의 P0를 대입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 P가 P0로 바뀌고 여기 있는 값 P도 P0로 바뀔 테니까 Q는 1-P예요. 그러니까 P에다가 P0를 대입하면 1-P0가 됩니다. 이것을 Q0라고 쓸게요.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은 Z0라고 쓸 거고요. Z0는 P에다가 P0를 대입한 값. 그렇죠? 그럼 대입해서 만들어 볼까요? 값은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n-P0 이렇게 검정 통계량이 만들어졌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정 결론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예, 대립가설은 P가 P0보다 크다, P가 P0보다 작다, P가 P0와 다르다. 이 세 가지가 될 거고요. 그때 귀무가설은 P는 P0다. 이렇게 하나가 될 거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검정 통계량 Z0 이 값은 귀무가설을 대입해서 만든 값이고요. 해서 이 값을 정리하면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n-P0 검정 통계량 기억해 두셔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기각력을 볼까요? 언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그 영역은 P가 P0보다 크다라고 주장할 때는 이 검정 통계량 Z0보다 이 Z0하고 지금 이제 그 단측 검정이니까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다면 그때 알파 오른쪽의 넓이 Z 알파가 계산이 됩니다. Z 알파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Z0가 Z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그 오른쪽 꼴이 아주 작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P가 P0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검정 통계량이 여기 Z0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예, 우리 Z 알파보다 이 Z0가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여기 유의 수준 예, 이 넓이를 알파로 줬을 때 이 넓이가 알파가 되는 Z의 값은 Z 알파가 되지요. 예, 이 Z 알파보다 Z0가 오른쪽에 가 있으면 기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Z0가 Z 알파 이상이면 기각. 그렇죠? 왼쪽일 때는 마찬가지로 왼쪽에 가 있을 테니까 예, 이렇게 계산해서 유의 수준 여기가 Z 알파 예, 그거 대칭인 모양이니까 예,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0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정기분포가 대칭이니까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Z 알파가 되겠죠. 이 왼쪽 넓이가 알파가 되는 그런 Z의 값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때 Z0가 만약에 이것보다 이번에는 더 왼쪽으로 가 있으면 그러면 기각하면 됩니다. 예, 해서 Z0가 마이너스 Z알파 더 왼쪽, 즉 마이너스 Z알파 이하가 되면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예, 양측 검정, P가 P0하고 다르다 하고 주장했을 때에는 큰 값으로 나와서 다를 수도 있고 작은 값으로 나와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가 정해지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넓이 2분의 알파만큼을 버릴 거고 왼쪽에서 넓이 2분의 알파만큼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Z값은 Z2분의 알파가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Z값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Z0가 이것보다 큰 값이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 만약에 작은 값이 나와서 이 왼쪽으로 가서 이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Z0가 Z2분의 알파 이상이 되거나 Z0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이하가 되거나 예,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예, P값도 연습해 볼까요?
P값은 이제 Z0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그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알파의 최소값 하는 게 P값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검정 통계량 Z0를 가지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그 오른쪽 넓이, 즉 Z가 Z0 이상이 되는 그 확률, 그렇죠? 그 값이 바로 P값이 되는 거고요. 왼쪽은 Z0 왼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 해서 Z가 Z0 이하가 되는 그런 확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양측 검정일 때는 반씩, 반씩 버릴 거니까 한쪽을 계산해서 2배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Z가 Z0 이상이 되는 확률, 그걸 계산하고, 왼쪽에 있다 그러면 Z가 Z0 이하가 되는 확률, 그걸 계산해서 2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 2개를 더하면 Z0가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절대값을 붙이면 플러스가 되고 그건 오른쪽 케이스가 됐죠. 그렇다면 Z0의 절대값 이상이 되는 확률을 2배 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P값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10.10 볼까요? 보통 약국에서 판매하는 신경안정제의 효과가 60%라고 알려져 있다. 자, 그럴 때 신경과민으로 고통받는 성인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새로 개발된 약, 새로 개발된 약을 복용하게 했어요. 이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100명 중에서 70명이 효과를 봤다. 그렇다면 비율은 0.7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약 60%보다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건가라는 걸 검증해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약이 기존의 약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냐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단측 검증이 됩니다. 유의 수준 0.05로 검증해라 그랬어요.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유의 수준을 주지 않고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해라 그러면 P값을 가지고 검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가볼까요? 표본의 크기는 100으로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30보다 큰 값이고 대규모 표본이 되겠죠. 그렇죠? 대규모 표본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극한 정리를 써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까요? P햇부터 계산을 해봅니다. P햇은 n분의 x로 계산을 하는데 이 새로운 약을 100명한테 복용해서 70명이 효과를 봤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100이고 표본에서 얻은 x의 값은 70이에요. 그렇다면 표본 비율은 0.7입니다. 그렇죠? 0.7이니까 이 기존의 약 0.6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대립가설은 P가 0.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귀무가설은 P는 0.6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유의 수준이 주어졌어요. 알파는 0.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측 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Z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단측 검정이고 크다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른쪽 골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의 수준 0.05라는 것은 오른쪽 골이 넓이가 0.05가 되는 그런 값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측 검정이니까 여기 있는 Z의 값은 Z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Z알파, 알파가 0.05니까 Z 0.05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앞에서 이 Z분포 얘기를 할 때 Z 0.05를 표에서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값을 찾았는데 가까운 값을 1.65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표에서 찾으면 1.64하고 1.65하고 정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해서 1.645를 써도 되겠지만 우리는 1.65를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65를 쓸게요. 자, 그렇다면 Z알파라는 것은 표를 안 찾아도 이미 표를 찾아서 알고 있는 값이니까 1.65다. Z 0.05는 1.65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해서 결과를 주면 됩니다. 검정 통계량은 여기 대규모 표본이니까 Z0를 쓰면 되고요. 아까 우리 계산한 것처럼 Z0는 귀무가설을 대입해서 얻은 통계량이죠. 그 값이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n-P0였어요.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는 100이었어요. P0 주장하는 값은 0.6이었어요. 그렇다면 Q0는 1에서 0.6을 뺀 거니까 0.4. 그렇죠? 그리고 P-hat 표본 비율이 0.7이었습니다. P0 주장하는 값은 기존에 알려진 값은 0.6. 다 됐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고요. 이 값을 계산기로 계산하면 2.04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Z0를 2.041이다라고 바로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Z알파 1.65하고 비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오른쪽 꼴이니까 이 Z알파보다 더 큰 값으로 가 있으면,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기각하는 거죠. 근데 2.041이 1.65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이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장을. 그렇죠? 그래서 유의 수준 0.05다라고 했으니까 한 95%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0.05에서 그래서 0.05에서 새로운 약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유의 수준 알파를 0.01로 주고 그리고 똑같이 계산해 보세요. 0.01로 주면 한 99%가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 주장을 이렇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죠? Z알파 값만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역시 Z알파, Z0.01도 우리가 기억하는 값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해 보라고 여운을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의 마지막 얘기 부모 비율을 우리가 검정해 보려고 해요. 비교하려고 합니다. 해서 10장 9절 두모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집단을 가지고 그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얘기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모수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모집단을 직접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평균 얘기할 때도 공부를 했었죠. 자, 비율도 똑같은 얘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모집단에서 각각 크기가 N1, N2가 되는 두 표본을 추출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표본에 대해서 마찬가지 어떤 성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첫 번째 표본은 그 개수를 X, 두 번째 표본 개수를 Y 이렇게 확률 변수로 줬어요. 그리고 가정을 합니다.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할 거예요. 이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한 거고요. 항상 독립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독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은 독립일 때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부모 비율, 각각을 P1, P2라고 할까요? 첫 번째 모집단 비율은 P1, 두 번째 모집단의 모 비율은 P2. 자, 그렇다면 표본 조사를 했으니까 이 모 비율에 대해서 추정량, 통계량, 표본 비율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해서 P1에 대해서 추정량, 첫 번째 표본의 표본 비율 P1 hat, 두 번째 모 비율 P2의 추정량, 두 번째 표본의 표본 비율 P2 hat,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P1 hat은 N1분의 X, 그렇죠? 표본의 크기분의 그 데이터의 개수, 그렇죠? P2 hat은 N2분의 Y, 마찬가지 표본의 개수분의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P1 hat, P2 hat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이 통계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비율의 이 표본 비율의 평균하는 것은 모 비율이고, 그렇죠?
표본 비율에 분산하는 것은 n분의 pq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i가 1일 때, 2일 때 똑같이 여기 i는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표본이나 두 번째 표본이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P1 햇의 평균은 P1, P2 햇의 평균은 P2. 그렇죠? P1 햇의 분산은 N1분의 P1 Q1, P2 햇의 분산은 N2분의 P2 Q2.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비율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표본 비율의 차를 가지고 모비율 차이를 추정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표본 비율의 차 P1 햇 마이너스 P2 햇 이것의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죠. 그렇죠? 평균은 이 평균이 선형적이니까 이렇게 풀려서 P1 햇의 평균 P1 마이너스 P2 햇의 평균 P2 이렇게 되겠죠. 해서 모비율 차가 됩니다. 표본 비율 차의 평균은 모비율 차 P1 마이너스 P2. 그렇죠? 분산을 계산해라. 그럼 여기 마이너스로 연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코베리언스가 관련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독립이다라고 가정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코베리언스는 0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항상 두 개 분산을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P1 햇의 분산 N1분의 P1 Q1하고 P2 햇의 분산 N2분의 P2 Q2를 더해주면 된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코베리언스에 간다라는 건 앞에서 많이 연습했지요. 여기 무조건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분산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대규모 표본이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이제 표준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해서 Z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화하면 그 Z라는 값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론을 만들면 되고요. 대규모 표본이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두 표본 다 대규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1도 30 이상이고 N2도 30 이상이고 다 돼야 되고요. 거기다가 N1P1, N1Q1 이것이 5 이상이 돼야 되고 N2P2, N2Q2 이것도 5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추가 조건까지 다 되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화 해볼까요? 주어진 통계량은 P1 햇 마이너스 P2 햇. 그럼 P1 햇 마이너스 P2 햇의 표준 편차. 여기 분산이 있으니까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렇죠?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그렇죠? 분의 이 통계량 P1 햇 마이너스 P2 햇. 그렇죠? 마이너스 이 확률 변수의 평균 여기 있죠? 모비율의 차입니다. P1 마이너스 P2. 그렇죠? 이렇게 표준화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모비율의 차이, 대규모 표본에 대한 우리 Z라는 그 확률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표준화해가지고 Z라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확률 변수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한 거니까 이것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가설검정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모비율 차이에 대해서 가설검정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Z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확률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런 통계량을 만들어 놨습니다. Z는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분의 P1 햇 마이너스 P2 햇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어렵지 않죠? 이 통계량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통계량이 Z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관적으로 Z라고 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장, 대립가설부터 볼까요? 두 모비율을 비교할 거니까 P1이 P2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또는 P1이 P2보다 작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또는 P1과 P2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때마다 전부 귀무가설은 P1과 P2는 같을 거야. 차이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귀무가설을 보니까 두 모 비율이 같다라고 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표본을 두 개를 끄집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이제 검정을 할 거니까 귀무가설이 두 모 비율이 같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표본 두 개를 꺼냈지만 그 두 개의 표본을 그냥 합해가지고 하나로 생각하고 비율을 계산할 거예요. 그것을 합동 추정량이다라고 부릅니다. 해서 비율에 대해서 합동 추정량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것은 두 모 비율이 같다. P1과 P2가 같다. 그렇죠? 그 같은 값을 모 비율 P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모 비율 P를 우리가 통계량을 가지고 추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계량 P-햇을 만들어야 되는데 P-햇은 표본 두 개를 꺼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합동 추정량이 되는 이 P-햇, 이 표본 비율은 두 개를 합했으니까 당연히 그 개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돼요. 근데 표본의 크기 합해놨으니까 하나는 N1, 하나는 N2였으니까 두 개 합하면 표본의 크기는 N1 플러스 N2죠. 그렇죠? 거기서 어떤 특성을 갖는 그런 개수, 데이터의 개수는 한쪽 표본은 X개, 또 한쪽 표본은 Y개였으니까 두 표본을 합해버리면 X 플러스 Y개가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햇은 N1 플러스 N2분의 X 플러스 Y. 어렵지 않죠? 두 표본을 그냥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렇죠? 두 표본을 한꺼번에 계산한 거다. 어렵지 않죠? 해서 이 모 비율에 대한 추정량을 이렇게 합동 추정량으로 사용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합동 추정량을 가지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립가설. 우리 주장은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우리의 주장, 대립가설. P1이 P2보다 크다. 또는 P1이 P2보다 작다. 또는 P1과 P2가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크다, 작다라는 것은 단측 검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다르다라는 것은 양측 검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크다라는 것은 오른쪽 꼬리, 작다라는 것은 왼쪽 꼬리, 다르다라는 것은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반반씩 계산한 거. 그렇죠? 그때 귀무가설은 P1과 P2가 같다라는 거고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량 Z에다가 귀무가설 P1과 P2가 같다라는 걸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값 Z0를 계산해 보면 Z0는 루트 N1분의 P-햇, Q-햇 두 개를 합해가지고 추정량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플러스 N2분의 P-햇, Q-햇 합동 추정량 잊지 마시고요. 분의 P1햇 마이너스 P2햇가 됐죠? P1과 P2는 같은 거니까 이 뒤에 우리 Z라는 이 통계량에는 뒤에 마이너스하고 P1 마이너스 P2가 있었는데 P1, P2 같으니까 P1 마이너스 P2는 0이 되죠. 그렇죠?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있던 거 P1 마이너스 P2는 0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대입하면. 그렇죠? 그래서 Z0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검정 통계량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다시 한번 Z0는 루트 N1분의 P-햇 Q-햇 플러스 N2분의 P-햇 Q-햇 분의 P1햇 마이너스 P2햇이다. 됐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기각력. P1이 P2보다 크다라고 주장할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기각 영역은 Z0를 계산해서 Z알파 이상이 되면 기각하세요. 마찬가지 P1이 P2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할 때 왼쪽 꼬리로 가 있죠. 기각력은 Z0 검정 통계량 계산해서 마이너스 Z알파하고 비교합니다.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 어렵지 않죠? P1과 P2가 다르다라는 걸 주장할 때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씩 할 거니까 Z알파 대신에 Z2분의 알파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 있다면 Z0가 Z2분의 알파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 왼쪽에 가 있다면 Z0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 어렵지 않죠? P값 똑같은 경우니까 읽어보시고요. 크다라는 쪽은 P값이 Z가 Z0 이상이 되는 확률. 작다는
Z가 Z0 이하가 되는 확률. 그렇죠? 다르다라는 것은 Z가 Z0의 절대값 이상이 되는 확률. 예, 플러스로 바꿔서 오른쪽 고리를 계산하고 2배 하는 겁니다. 그것의 2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0.11 볼까요? 어떤 도시의 외곽 지역에 건설 예정인 화학공장 건설안에 대해서 시와 인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자, 그래서 시와 인접지역 주민들의 지지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만일 공장 건설안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시에서는 200명 중에서 표본 200명을 꺼낸 겁니다. 120명이 찬성을 했다. 그럼 200분의 120이 찬성하는 비율입니다. 인접지역에서는 500명 표본을 꺼냈어요. 예, 거기서 240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시에서의 비율은 200분의 120. 그렇죠? 예, 벌써 반 이상입니다. 예, 인접지역에서는 500분의 240, 반 이하예요. 그러니까 시에서의 찬성 비율이 더 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의 유권자의 지지율이 인접지역의 지지율보다 높다고, 표본은 높게 나왔죠? 높다고 할 수 있는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어요. 높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단측 검정이죠. 그렇죠? 단측 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까요? 시와 인접지역 지지율을 모비율 각각 P1, P2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 조사를 했더니 표본 비율 P1햇은 N1분의 X. 예, C에서는 200명 표본을 꺼냈는데 120명이 찬성했어요. 그럼 찬성한 비율은 0.60. 그렇죠? P2햇 인접지역. 인접지역에서는 표본 500명 추출을 해서 240명이 찬성을 했어요. 비율을 계산하면 500분의 240, 0.48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예, 우리는 합동 추정량을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P-햇을 만듭니다. 두 개 표본을 합해요. 그렇다면 이 합동 추정량이라는 것은 N1 플러스 N2분의 X 플러스 Y예요. 그렇죠? N1 플러스 N2, C에서 200명, 인접지역에서 500명, 해서 200 플러스 500, 700명이 선택된 거고요. 합하면. 그렇죠? 예, 찬성하는 비율은 C에서 120명, 그리고 인접지역에서 240명, 예, 합하면 360명이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700분의 360, 예, 이것이 합동 추정량입니다. 계산하면 0.514.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검증해 볼까요? 우리 주장은 예, P1이 P2보다는 크다. 표본 조사를 하니까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120분의 100, 200분의 120, 0.60이 500분의 240, 0.48보다는 예, 큰 값이죠. 이쪽이. 그렇죠? 예, 이렇게 큰 값이니까 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모비율도 그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무가설은 P1은 P2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으니까 알파는 0.05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높다고 할 수 있냐? 단측 검정이죠. 단측 검정이니까 Z 알파를 찾으시면 되고요. 알파가 0.05니까 Z 0.05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건 약속했죠. 네, 조금 전에도 사용했습니다. 1.65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만 계산해서 1.65하고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Z0는 루트 예, N1분의 P-햇 Q-햇 플러스 N2분의 P-햇 Q-햇. 그래서 P-햇 Q-햇을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P-햇 Q-햇 곱하기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그렇죠? 분의 P1햇 마이너스 P2햇. 됐죠?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P-햇 합동 추정량 계산했더니 0.514. 그렇다면 Q-햇 하는 것은 1에서 P-햇을 빼주면 되니까 1에서 0.514를 빼주면 0.486.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면 되고요. N1 200이었고요. N2 500이었으니까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은 200분의 1 플러스 500분의 1 됐죠? P1 햇 비율이 0.6이었어요.
P2hat 비율은 0.48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 대입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2.8697. 어렵지 않죠? 예, 이제 단측 검정 Z알파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 돼요. 예, 오른쪽 꼬리가 나왔죠?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예, Z알파는 1.65예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기각할 거니까 예, 2.8697이 1.65보다는 커요. 그렇죠? 예,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유의 수준 0.05였을 때 받아들여진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유의 수준 0.05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유의 수준 0.05에서 C의 지지율이 더 크다고 판정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해서 이번 시간은 예, 비율에 대해서 가설 검정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예, 단일 모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모집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어렵지 않죠? 단일 모집단은 표본이 대규모일 때, 소규모일 때 둘 다 공부를 했는데 예, 우리 두 모비율에 대해서는 소규모는 예, 우리 진도에 없습니다. 예, 해서 공부하지 않았고요. 예, 대규모만 공부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예, 시험에 그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